애견녀인 줄 아시는데 저랑 좀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완전 상여자네. 장절개 뭐 눈 감고 딱 일어났더니 옆에서 애기가 응애응애. 저는 그 과정을 좀 즐기고 싶었거든요. 애기 빠져나올 때 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인수해야 될 좀 타이밍이 됐어요. 초단기 저비용으로 제2의 월급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키오스크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매출이 6, 7천 정도가 이렇게 나왔었고 순수익이 거의 50% 정도. 허가사항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업자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낼 수 있고 2주 안에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하고 나갈 때는 빠르게 PT 환불해줄 테니까 나가라 했더니 키오스크에 대고 주먹 찔리고 왜 주무시고 계신 분이 저기 하루에 진짜 30분도 시간을 안 써요. 매장에 상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품 일단 합격. 근데 얼음은 탈락. 저처럼 이제 애기 키우시거나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좀 부업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꿀이다. 안녕하세요. 출산한 지 50일 된 워킹맘 송수미라고 합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아, 결혼했죠.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어디 가시는 거세요? 미팅도 있고 네. 매장 오픈 하루 전날이어서 네. 좀 일찍부터 움직이게 됐어요. 근데 출산한 지 50일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아이는 어쩌고? 뭐 아기는 이제 시터 이모님이랑 남편이 같이 네. 저희 지금 진짜 어디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스터디 카페 인수 창업인데 지금 원래 이전에 이제 스터디 카페 가지고 있던 걸 몇 개 매각을 해가지고 또 새롭게 다시 인수해서 좀 운영을 하려고 지금 임장 가고 있어요. 새로 인수할 매물 보러. 독서실하고 스터디 카페가 좀 다른 거예요? 독서실 같은 경우는 교육청 허가받는 학원업에 가까운 사업이어서 그 인허가라든지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좌석이 고정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그 좌석수 곱하기 그 금액이 딱 나오는 그런 사업인데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허가 사항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업자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낼 수 있고 그리고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좀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좌석도 자유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50좌석이 있다고 해서 50명만 받는 게 아니라 2배수까지는 받아도 충분히 이게 좌석이 회전이 돼서 매출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저희 동네 스터디 카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좀 레드오션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레드오션 아닌 사업이 있던가요? 잘 되니까 이제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생긴 것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인수해야 될 좀 타이밍이 됐어요. 왜냐면 한 몇 년 전에는 이거를 창업을 하려면 프랜차이즈를 끼고 몇 억을 들여서 창업을 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 몇 억짜리 매장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뭐 5천만 원에 이렇게 싸게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인수해서 그걸 조금만 바꿔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이 인수 창업의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매장을 몇 개로 운영하셨던 거예요? 저는 5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 신규로 한 것도 있고 인수로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창업해서 이제 한 것도 있고 저는 약간 이 스터디 카페 매장 자체를 좀 부동산 상품처럼 운영을 해가지고 엑시트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다 정리하고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새롭게 또 인수해서 살려서 또 매도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해요. 그러면 인수를 해서 매도하고 이런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월 매출이라든가 순익 같은 거 어떻게 나오셨어요? 5개 운영할 때는 매출이 6, 7천 정도가 이렇게 나왔었고 순수익이 거의 50% 정도. 최소 순수익이 한 3천 이상? 네, 네, 그럼 월마다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였네요? 그쵸, 다섯 네. 때? 그럼 이렇게 약간 성과가 잘 나오는 매장들을 엑시트한 이유가 특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계속 그거를 굴리면 되잖아요. 이게 시설업이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또 주변에 경쟁사가 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영을 잘 해놓으면은 이거를 매도할 때 권리금을 좀 더 받고 엑시트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 저는 엑시트를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스터디 카페 인수 창업은 그럼 언제부터 좀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한 이제 6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6년 동안 하시면서 이게 스터디 카페 인수 창업의 장점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이 하면 좋다라는 게 있어요? 인수 창업은 일단 시드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스터디 카페는 시드가 신규 창업을 하면은 뭐 70평 기준으로 2억 이상이 들어요. 근데 인수 창업을 하면은 그 2억짜리가 2천만 원, 심지어 무권리일 때도 있어요. 정말로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물론 그거를 2천만 원, 3천만 원 인수를 한다 해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조금 거쳐야 되는데 그 비용도
전체 저는 금액을 1억 이하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인수하신 분이 5천만 원 이하로 매장을 세팅을 했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창업에 비해서 소액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부업으로 하길 원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그리고 저처럼 이제 아기가 있어서 직장을 바로 못 나가시는 분들, 휴직하신 분들, 그럼 시간이 조금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거는 부업으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직장인분들이나 네.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분들이 하기에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별로 안 들어야 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이 좀 안정화됐잖아요. 하루에 진짜 30분도 시간을 안 써요. 제가 일단 무인 매장이고요. 그 매장에 상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상주하면은 그거는 운영을 좀 잘 못하고 있으시 제 기준에는. 무인 스터디 카페는 무인처럼 보이도록 세팅을 잘 해두면 매장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원격으로 막 에어컨 조절해주고 카톡으로 연락 오는 거 응대해주고 전화 받고 요 정도거든요. 그럼 충분히 제가 다른 일 하면서도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뭐 하루 종일 연락이 막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몰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대만 응대 잘 해주면 되고 근데 매장에 간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동화가 되게끔 세팅을 해두면 하루에 30분만 관리를 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터디 카페 인수 창업을 이제 제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제 매물을 보러 가야 되고 매물을 보고 인수를 했으면 리모델링 할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인테리어 기간 사실 리모델링 저는 일주일 정도 잡거든요. 무인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오픈하면은 뭐 마케팅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2주 안에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진짜 찐으로 자신감이 느껴져. 난 이거 진짜 잘해. 근데 이 아파트인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해도 돼? 주차? 그냥 몰래 왜냐면 이 다니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여기도 되게 수요층 많죠? 고등학교도 많고 학원도 많고요. 학구열도 괜찮고 일단 세대수가 양쪽으로 다 끼고 있기 때문에 4천, 5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거 인구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반경으로 이제 했을 때 충분한 수요층이 나와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아파트 시세도 좀 저는 중요하게 좀 보기는 하거든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스터디 카페 28일권 이용권이 보통 14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 좀 비싸면 15만 원, 16만 원. 근데 강남, 반포 이런 데는 이용권이 기본적으로 그 4주권이 28만 원부터 시작해요. 2배 정도 되는 거죠. 일단가로 높일 네, 수가 네. 있다.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다 이용하니까. 네. 근데 이제 수익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지방의 임대료 저렴한데 이용권도 좀 같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대료 빼고 뭐 빼고 해도 수익률은 비슷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싸니까 지방의 2~3배거든요. 그랬을 때 수익률은 오히려 남는 건 똑같이 줄 수 있다. 지하예요. 지하예요? 네. 보통 지하는 제가 추천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하는 워낙 누수라든지 냄새라든지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천장고도 되게 높고 안에 들어갔을 때 일단 냄새 안 났고 그리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신축한 지 10년 이내 건물이거든요. 여기는 해도 된다라고 한 거죠. 키오스크가 있네. 네. 여기 제가 세팅 도와드렸던 매장입니다. 조용히 해야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용히 해야 돼가지고 ASMR. 와, 근데 이게 간식이 이렇게. 간식 여러 개 좀 소소하게 세팅해놓고 커피라든지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여기 이제 얼음이랑 텀블러 이런 거 뭐 살균 같은 것도 하고 여기 이제 안에 음료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간식들 같은 거는 다 구매하게끔 되는 거 아니면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제공 서비스. 서비스로? 네. 그냥 여기서는 음료가 무제한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5,000원이잖아요. 여기서는 스타벅스 커피를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이렇게 주니까? 여기서 인테리어 한 거는 새로 한 건 없어요. 원래 있던 걸 다 살린 거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원래 돼 있었어요. 자, 프랜차이즈 브랜드였던 거를 인수를 해서 프랜차이즈 간판을 떼고 가맹 해지하고 지금 이제 그냥 개인 브랜드로 브랜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런 매장은 몇 평 정도 됐었던 거예요? 여기는 50평 정도 돼요.
텅 빈 50평을 보는 것보다 이게 약간 구조가 있는 50평을 보면은 뭔가 구조적으로 좀 안에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이게 열고 들어가고 하니까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해요. 이 매장은 지금 매출이랑 순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순수익이 그래도 3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네, 계속 나고 진짜 있어요. 직장인 월급이네, 한 달? 네네네. 이분은 완전히 부업이에요. 왜냐면은 집 앞이에요, 바로.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잠깐 어디 갈 때 딱 들렀다가 딱 가시고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말라고 애초부터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최소의 시간을 쓰고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게 이 전략이다. 이렇게 세팅하는 데는 그럼 자본금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수할 때 한 2,500만 원 정도의 인수를 했고 이거 고치는데 뭐 키오스크 비용이랑 다 해서 1,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한 1년 안에 그러면은 자본금 다 뽑겠네요? 네, 저는 투자금 회수를 10개월에 보수적으로 맞춰요. 권리금이랑 그 리모델링 하는 투자 비용이랑 해서 합쳐서 이 순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을 한 다음에 이 10개월 안에 뽑힐 수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1년 5개월 이상 뭐 2년 뭐 3년 된다 그러면 패스. 근데 그렇게 1년 안에 뽑으려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신규 창업이 잘 되면은 2년 안에 뽑는 게 베스트거든요. 근데 인수 창업은 회수하고 나서부터가 내가 버는 돈이기 때문에 완전히 엑시트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 사이에 이제 운영하는 기간이 투자금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투자금 회수하는데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매물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게 신규 창업이 아니라 인수 창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분의 1밖에 자본금 안 맞아요. 들어가고. 10분의 1이고 시간도 10분의 1이고 해서 빨리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터디 카페 인수 창업이 초단기 저비용으로 제2의 월급을 만들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차하고 나갈 때는 빠르게 PT 찐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창원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한 명 하고 있고 만약 그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만약에 그때 사업 망했으면 저 그냥 친구 없이 그냥 거의 뭐 손절당하고 부산에 발도 못 붙였을 거예요. 아까부터 좀 되게 궁금했던 게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입지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지. 일단 첫 번째가 상권이 8알이에요. 상권이 안 되면 뭐 어떤 걸 해도 사실 힘들거든요. 상권의 그 매물만 잘 잡으면 그 뒤로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것도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갑자기 이런 신학기 딱 들어서는 시점에는 매출이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권리금이 원래는 2천이었던 게 3천이 되기도 하고 4천이 되기도 해요. 근데 12월이 되면요. 그때는 비수기가 돼서 애들이 다 빠지고 매출이 이제 떨어지고 한 100만 원 순수익 나던 매장들도 적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주들이 그냥 무권리로도 팔고 싶은 심정이 되거든요. 그 3개월을 못 버틸 정도면. 그랬을 때 이제 그 시기에 잘 잡으면은 뭐 무권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권리금을 원래 뭐 5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좀 잘 잡아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스터디 카페인데 그러면 학군들이 위치 있는 곳만 좀 잘 되는 게 아닌지. 그건 아니고요. 스터디 카페는 그냥 사람이 많이 사는 데면 돼요. 왜냐하면 스터디 카페는 고등학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10대, 20대, 30대, 심지어 저희 매장에는 50대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많이 살고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하면 돼요. 세상에 되게 많은 창업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스터디 카페 인수 창업을 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무슨 일 하셨길래? 최초에는 한샘 대리점 그 인테리어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거예요. 인테리어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그 디자인대로 구현되고 이런 것들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근데 인테리어라는 일이 되게 시간이 없어요. 월급은 내 마음처럼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스터디 카페 창업 회사로 들어갔어요. 창업을 하고 싶어서. 일단 그 회사를 다녀서 그 안에서 배워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안 쏟아도 되는 아이템인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 해야겠다 해서 회사 다니면서 개설을 하나 저도 해서 운영이랑 이런 마케팅까지 다 마스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모든 매장에 다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키오스크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회원 가입하고 이거 지금 입력해야 될 게 수십 개잖아요. 그러면은 하다가 너무 짜증 나가지고 저는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럼 회원들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전화번호만 입력하면은 바로 이렇게 회원 가입돼서 결제가 바로 되는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돼요.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이렇게 임장 왔을 때
처음에 어떤 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키오스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일단 키오스크는 못 쓴다, 날린다 생각하고 조화. 저 같으면 이제 다 없앨 거예요. 무조건 깨끗하게. 깔끔하고 모던하고 아늑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지. 얘는 멋있는데. 네. 높. 그래도 여긴 지하인데 청정 이제 산소 발생기가 있죠. 제가 옛날 독서실 갔을 때 이런 게 이제 산소방이라고 맞아. 맞아. 그래도 여기는 지금 냄새 안 나잖아요. 지하 가면 되게 퀴퀴한 냄새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냄새도 안 나고 공기도 괜찮고 이런 지하 매물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지하는 환기를 어떻게 시켜요? 여기 보시면 환풍기. 배기. 배기고. 그럼 지하에 있는 매물을 볼 땐 이런 게 이게 있는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가 있던지 전열 교환기가 있던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탕비실에 무조건 싱크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커피 먹고 버리고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 텀블러도 씻고 밖에서 들고 온 음료도 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손도 좀 씻을 수 있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싱크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수기도 크게 있고 냉장고 있어야 되고 커피 머신도 2대나 있는 비품 일단 합격. 근데 얼음은 탈락. 지저분해요. 이런 거 청소도 안 되고 이게 위에 올려놓는 거 있거든요. 좀 비싸긴 한데 그게 학생들도 좋아하고 관리하기도 편해서 이거 스쿱으로 하는 건 탈락. 그리고 지금 여기가 괜찮은 게 방음을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홀에서 푸드룸이 따로 이렇게 공간이 있고 스터디룸도 푸드룸 안에 있어요.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그 대화하면은 소리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푸드룸 안에 있던지 아니면 복도를 끼고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학습실이랑 같이 연결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조를 잘 짜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 인테리어는 만약에 인수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그냥 셀프로 도장은 다 할 것 같고 책상이랑 의자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이쪽. 여기 앞에? 네네네. 의자가 좀 소파로 돼 있어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용 의자 있잖아요. 시디즈라든지 요즘에 쿠팡에도 괜찮은 학습용 의자 많이 팔거든요. 9만 원짜리 그런 걸로 다 바꿀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네네. 공부하는 네네. 사람들이 네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근데 시설 자체는 너무 워낙 건드릴 게 없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에요. 왜 주무시고 계신 분이 저기 관리형 독서실이면 이제 저런 친구들을 깨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모인 스터디 카페에서 깨워주지는 않아요. 공사로 만들어진 책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셔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홀에 있는 책상들은 분해해서 바로 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게 공사가 편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인수 창업을 했을 때 토탈 자본금 인테리어까지 해서 얼마 들고 만약에 좀 예상 수익이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여기가 상권도 괜찮고 근데 매물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5천만 원이면 제 기준에는 3천 하면 바로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투자해야 될 게 이쪽에 이제 책상 바꾸고 저쪽에 중간에 있는 책상 바꾸고 했을 때 투자금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요. 1,500에서 2천 정도. 키오스크도 바꿔야 되니까. 그 정도 해서 이제 저희 수익률 엑셀 표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 입력을 해가지고 10개월 안에 회수가 되는 게 나오면은 인수를 할 것이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인수를 안 하는 거죠. 수익률 엑셀 표 같은 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정확하게 계산을 이제 입력을 해서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외적인 네. 것만 보고 하시는 네. 분들은 되게 애견녀인 줄 아시는데 저랑 좀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완전 상여자네. 장절개 뭐 눈 감고 딱 일어났더니 옆에서 애기가 응애응애. 저는 그 과정을 좀 즐기고 싶었거든요. 애기 빠져나올 때 슉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요거 사이즈만 체크해 주시면은 한 3개 있더라고요. 요 사이즈가 스터디 룸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 이거 잡아 드릴게요.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주셔야 돼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고요. 이제 내일 오픈하는 따끈따끈한 신규 매장입니다. 내일 오픈해요? 네네. 준비 잘 되어 있는지 점검 부족한 거 없는지 체크하러 왔어요. 여기는 그러면 몇 평 규모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 75평. 75평? 그럼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관리형 독서실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일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무인이잖아요. 그러면 상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아까처럼 졸고 있어도 뭐 깨워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관리형 같은 경우는 한 좌석이 4자리고 그 4자리에 앉은 학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졸고 있으면 깨워주고 이렇게 휴대폰 다 제출하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학습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시키고 그거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게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인형 좌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저희가 공간을 원래 공간 섹션이 한 두세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다 트고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책상을 다시 설치를 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도장도 다시 하고 조명 공사도 다시 하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천정 이제 목공 공사, 그리고 전기 공사, 그리고 에어컨 냉난방기 공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에 그 철거하면서 좀 마감하는 그냥 목공 들어오고요. 그 뜯긴 부분을 새로 도장해 주는 것들, 원래 있는 거를 색깔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전기도 이미 배선은 다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도를 밝혀주기 위해서 전기를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세팅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객단가가 그럼 어느 정도? 여기는 한 좌석당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30일 기준. 그러면 한 좌석당이면 그 친구가 계속 그 자리만 쓰는 거네요? 맞아요. 자기 자리예요. 그냥 임대한 거죠. 75석이면은 저희가 객단가가 이제 평균 50만 원 정도 하니까 75 만석 채우면 3,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보여지고, 근데 이제 첫 달에 당연히 이제 할인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 바로 나오진 않고 한 두 번째 달 뭐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전 예약자가 좌석 수의 이제 2배수가 돼서, 어차피 무료 체험이기 때문에 2배수를 받아도 다 오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첫 달 3월이나 4월 초에 만석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스터디 카페랑 관련 도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좀 하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카페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무인 스터디 카페 한번 맛을 보고 공간 시설업 그리고 학습 시설에 대한 좀 노하우가 좀 생기시면은 관리형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내일 오픈하는 이 관리형 도서실에 대표님만의 무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관리형 독서실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한 거거든요. 관리의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프로세스가 짜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시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관리하는 체계를 잡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매물을 인수할 때 이제 3천만 원 이하로 권리금을 주시고 인수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5, 6천 정도? 네. 여기는 살리는 게 많아요. 의자도 그대로 쓰시고 책상도 여기 말고는 다 그대로 쓰시거든요. 이거는 한 2달이면 그냥 투자금 다 뽑겠네요? 10개월 안에는 무조건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이제 백색 소음기가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거든요. 너무 이게 정확하면은 볼펜 떨어뜨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근데 백색 소음기로 이걸 한번 중화시켜주면은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요. 교지제가 있어요? 네. 수업 시간에는 못 돌아다니고 쉬는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학교네. 학교죠, 네, 학교. 근데 또 자율학습 6시부터 이렇게 1교시 8교시 자율학습 시간에는 안 와도 되는데 1교시부터 8교시는 의무학습 시간에서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재학생 같은 경우는 뭐 못 오니까 그거에 대한 일정 제출을 미리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 좋아하겠다.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걸 시작하려면은 어디에 좀 인수할 만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점포라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독서실 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매물들이 보시면 올라와 있죠. 능동 핵심 상권 월수익 335장, 권리금 5,900, 하남 창호동에 4,900만 원 권리금. 이런 매물들은 이제 관리형 독서실로 바꾸기 괜찮은 매물이겠죠. 인천 논현동에 공유 오피스가 2천만 원이고.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이 정도 비용이면 괜찮다. 아니면 이 정도 입지면 괜찮다라고 하는. 금액 낮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저는 보통 5천 이하로.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권리 협상을 또 해야 돼요. 이 금액 그대로 인수하시는 게 아니라 뭐 에이전트랑 얘기를 해서 권리 협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직거래로 주인분이랑 권리 협상을 한다거나 어쨌든 권리금은 좀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죠.
그럼 이거 물건 찾아서 어떻게 하냐? 그냥 가보는 거예요, 임장을? 이걸 물건을 찾았는데 다 가보시면은 체력 소모도 크고 갔는데 허위 매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매물이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 그러면 에이전트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그 매장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매장으로 전화해서 혹시 매물이 아직 거래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상권 분석을 스스로 집에서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게 적정한 수치나 데이터가 맞으면은 그때 임장을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너무 다 거르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웬만하면 가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갔을 때 보는 거랑 그냥 안 가고 집에서만 보는 거랑 너무 차원이 다르거든요. 확실한 거는 가보긴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도 한번 이거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스터디 카페를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그 5년 동안 스터디 카페만 한 게 아니라 뭐 요식업 창업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근데 스터디 카페만큼 손이 덜 들어가고 좀 신경을 덜 쓰는 창업 아이템이 없다. 무인 스터디 카페가 정말 꿀이다. 저처럼 이제 아기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좀 경력 단절되셨거나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좀 부업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오히려 인수하기 전에 저한테 뭐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이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